네. 최근 뉴스 보니까 청소년 도박이 진짜 심각하던데 그 그쵸. 처벌이나 심각성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해가지고 학교에 교육도 가거든요. 교육 가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이런 사안들 기본적인 내용들과 애들이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꼽혀 있는 게 청소년 도박이에요. 이 부분을 꼭 좀 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 도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거는 형사적으로는 도박죄죠.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에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습으로 했다. 상습이라는 게 진짜 계속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 걸렸다고 해서 상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처음 걸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의 행동이 도박을 계속 습관적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상습 도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도박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적인 도박이에요. 뭐 청소년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인터넷 있죠.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하는 것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도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몇 년 징역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하는 도박죄는 충분히 벌금형 아니면 더 나아가면은 진짜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럼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변호사님, 그러면 실무에서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나요? 보통은 이제 처음 적발이 되겠죠. 그죠? 이 친구들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누구한테 적발돼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 업체가 적발됨으로써 같이 엮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계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 뭐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하는 당연히 뭐 소년보호 처분으로 가겠죠. 14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형사처벌로 일반 형사 절차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도 이제 사건을 보고 한번 기회는 주겠다 라고 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아직은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럼 도박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일단 소년보호 처분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1호부터 10호까지인데 올라갈수록 당연히 수위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게 되면 절차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정법원에서 먼저 결정전 조사 명령이 내려옵니다. 앞에서 제가 다른 영상을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보호관찰소나 뭐 센터나 이런 데서 아이의 성향,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범행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요. 뭐 한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몇 호 처분이 좋겠다라는 제언도 합니다. 판사님한테.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그 자료를 보고 아이에 대한 성향을 판단을 하겠죠. 앞서서 사건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게 우발적이었던 거고 앞으로의 뭐 가정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에 판단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그 아이가 출석을 했을 때 그 앞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아이가 반성하고 가정 환경도 괜찮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소년원까지는 가지 않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행위를 몇 번을 했냐, 그 지속기간이 도대체 얼마가 되냐, 지금 뭐 한지 일주일 만에 잡힌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쭉 해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처분이.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금액, 진짜 뭐 몇천 원 뭐 이런 것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랑 몇만 원, 몇십만 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친구한테 그렇게 계속 하라고, 쉽게 말해서 나 이번에 이거 해서 땄어, 너도 해봐, 금액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렇게 하면 물들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한테 이런 걸 회유를 했냐,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후에는 범죄 상황도 좀 보겠죠. 적발된 이후에 뭐 은폐를 하려고 했다든지 부인을 한다든지
막 자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이후의 행태도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박을 하다가 걸려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건 당연히 뭐 다 인정을 하는 거겠죠. 뭐 증거도 너무 명백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정을 하는 단계에서 뭐 당연히 반성문도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결정적 조사 단계에서 그때 정말 잘해야 돼요.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 잘 어필을 하고, 그래서 그때 부모님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가정 환경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지켜보는 눈도 있잖아요. 뭐 계속 체크를 할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행동을 다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처분을 받는 것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기존에도 너무 전력이 많어. 그러면 이 친구 이 처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안 할까요? 그러면은 더 높은 처분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 반성문 쓰면서 그것도 좀 제대로 써야 돼요. 장난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 판사님이 보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판사님 기록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장난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는 이런 쪽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 그리고 부모님도 당연히 결정적 조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으셔야 돼요. 가족들의 탄원서, 이 아이를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하겠다, 의지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처분을 낮추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과 관련돼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조차 이런 교육을 좀 더 해달라고 할 정도로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범죄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뭐 부모님이 보신다면은 아이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유혹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꼭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들 하지 말라 교육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